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정권 이양에 비협조적인데 방해를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할 수 있을까? 안착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초반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탄탄한 정부의 출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꽁꽁 묶어두는 무력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준비해온 무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투표.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저렇게 입법 독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맞서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청와대 개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취임하고 불과 10일 만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빨리 취임한 대통령, 갓 취임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 그것도 한국에서 갖는 것,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윤석열 당선인이 준비한 윤석열 정부 초기 전략, 무기,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송원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는 충남을 방문했죠.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도중에 충남 아산을 방문했을 때 받은 글귀였다. 이순신 장군의 글귀였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침범해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뜻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이 몰려와도 잘 지킬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순신 장군 충무공은 신중하면서도 실천할 때는 한없이 과감한 분이었다. 자신이 결단을 내릴 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한번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단호하게 밀고 나갔다. 이순신 장군의 경이로운 승률, 전쟁을 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승률은 이런 치밀한 준비의 결과였다.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자신도 이런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같은 각오,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합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에 나가도 계시다시피 최고 아닙니까? 문제는 이순신 장군의 그 많은 말 중에서 세종대왕의 그 많은 여러 가지 리더십의 종류 중에서 무엇을 언급하느냐? 어떤 타이밍에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시점에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결단은 신중하되 결단을 내리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단호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이 몰려와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윤석열 자신이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의 저 입법 독재를 막아내겠다. 여러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윤석열의 이런 결단들은 굉장히 오래 고민한 신중하게 내린 결단들이다. 그런 만큼 이순신 장군처럼 과감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겠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각오를 내비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민주당의 발목 잡기, 단지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고 지금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범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면서 중수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무슨 동네 조기 축구에 규칙 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것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단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고 달라져 버리면 이게 절차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또 절차는 위헌 아니냐, 이건 누가 봐도 위헌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러려고 금수완박했나 지금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엇 하려고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수완박인지 금수범벅인지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인사청문회를 전부 지금 연기시키고 미루고 있습니다.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회방 놓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면전으로 민주당이 나오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는 협치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제 무기를 꺼내야 한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이고 대통령이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대통령은 필요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국정을 주도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국회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세 가지 카드를 낸 겁니다. 좋다. 장관, 총리 임명하지 못해도 간다. 국회와 협치하지 못해도 가겠다. 어떻게 가느냐? 첫째, 청와대를 개방해버린 겁니다. 이 청와대 개방에 그제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국민들. 지금 신청이 하루에 많아야 4만 명이 채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는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150만 명이 신청을 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5월 10일 국민들이 청와대 경내를 거닐게 되면 지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권위적이었고 얼마나 구중궁궐에 갇혀 있었고 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반대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 개방 붐이 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지 10일 정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용산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용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전 세계의 관심, 국내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전 세계 톱 뉴스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한미 동맹,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한미 동맹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고요. 용산 사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용산 시민공원을 한미 정상이 같이 산책을 한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용산 시대가 열렸다라는 부분,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게 덧붙여서 이제 국민투표입니다. 이 국민투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과연 가능하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적인 승부수입니다. 이 국민투표는. 그러니까 지금 제 송은재 TV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저 국회 독재, 국회 해산하면 안 되겠느냐, 금수완박 법안을 저렇게 위헌적으로 만든다는데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자충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진퇴를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투표 이걸 심심하면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체제, 이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의 진퇴를 국민투표를 건다라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당연히 우리 헌법상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참 국회를 해산하고는 쉽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국회 해산도 당연히 위헌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 금수완박을 하는 이 법안, 이 행태에 대해서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87년 헌법 이후에 국민투표 발의권, 부의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통령에게 줬지만 이게 계속 논란은 됐지만 행사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를 해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윤석열 당선인이 그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답을 내린 겁니다. 답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많은 난관들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낼 수 있는 무기는 국민투표다.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약간 우스개 이야기로 대통령직을 걸어라. 그러면 국회 300석을 걸겠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두 위헌입니다. 이미 결정 난 건 대통령직을 거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얘기가 나오는 의미는 국회가 그렇게 독재를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투표로서, 국민투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투표를 실제 가능할지 안 할지 지금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국민투표가 의미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국회를 누르겠다, 국회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전 국민들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를 생각하게 되고 토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 그 부분도 국민투표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민주당의 국회, 저 국회가 옳으냐 그르냐 찬반 투표가,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제 청와대는 없어지니까 대통령과 국회,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자신들의 권익만을 지금 챙기고 자신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는 그런 길만 찾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발목만 잡고 있다. 지금 뭐 검수완박 법안이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가지고 남은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이라든지 자신들 검찰 수사 안 받는 그것만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국회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국정을 정말 개혁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둘 사이를 놓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자, 국민들의 투표를 해보자. 이 시도는 국회 독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무기다, 유일한 승부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 한미 정상회담, 국민투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부터 오히려 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6월 1일 선거에서 지금 그래도 민주당이 호남을 제외하고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 인천입니다. 경기 인천도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돼서 전 국민이 관심이 청와대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용산에서 열리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용산에서 있는 윤석열 바이든 회담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국민투표라는 이 화두를 통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입법 독재,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대한 국민들의 선명한 찬반 의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6월 1일 선거는 민주당의 참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